10년 전 30살이던 직장인이 매달 딱 10만원씩 미국 ETF를 샀다고 해볼게요. 하루로 치면 흔한 커피값 3,000원 정도입니다. 그렇게 40살까지 실제로 넣은 돈은 약 1270만원. 그런데 지금 계좌에는 뭘 샀느냐에 따라 3천만원이 넘게 있기도 하고 7천만원이 넘게 있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최종 금액보다 더 재밌는 숫자를 하나 발견했어요.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1년 동안 넣은 돈보다 계좌가 혼자 벌어온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처음엔 내가 주식을 먹여 살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순간이 VO와 QQQ QLD에서 각각 언제 왔을까요?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30살이라면 셋 중 무엇을 가장 많이 모을까요? 오늘은 마지막에 각자 성향에 맞게 고르세요로 끝내지 않겠습니다. 제 돈이라면 어떻게 할지 하나를 고르겠습니다. 비교할 건 3개입니다.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담는 VO, 나스닥 100 QQQ, 그리고 나스닥 100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추정하는 QLD. 같은 날 시작해서 매달 똑같이 10만원씩 샀습니다. 바로 결과부터 볼게요. 가정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예요.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은 한 푼도 안 버리고 다 다시 굴린 기준이고 세금은 잠깐 빼놨어요. 그리고 이건 지나온 한구가 아니라 미래가 이대로라는 보장은 아니고요. 넣은 돈은 다 합쳐서 약 1270만원이에요. VO 시장 전체만 담았는데 약 3300만원, 넣은 돈의 2.6배가 됐어요. QQQ 성장주로 갔더니 약 4200만원, 3.3배예요. 같은 커피값인데 VO보다 900만원 더 남았어요. 그리고 QLD 2배 레버리지죠. 약 7500만원, 5.9배예요. 1270만원 넣어서 7500만원, 커피값이 6배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. 그럼 무조건 QLD네 싶으시죠? 이 7,500만원엔 아주 비싼 청구사가 붙어있어요. 그 얘긴 곧 하겠습니다. 먼저 아까 약속한 그 순간부터 봅시다.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요. 그리고 이건 흔한 누가 몇 퍼센트 벌었나 비교가 아니에요. 처음 몇 년은 내가 계좌를 키웁니다. 내 월급에서 떼어낸 10만원이 통장을 불리는 거죠. 그런데 어느 순간 계좌가 한 해에 스스로 불린 돈이 내가 그해 넣은 120만원을 넘어서는 선을 넘어요.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할이 바뀝니다. 내 월급이 계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점점 계좌 자체가 계좌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선을 언제 넘었냐면 VO와 QQQ는 약 4년차, QLD는 놀랍게도 1.8년차였어요. 2년도 안 돼서 돈이 나보다 더 벌기 시작한 거죠. 셋 다 생각보다 빠르죠. 커피값 아낀 게 4년만 지나도 돈이 나 대신 벌기 시작해요. 이게 30대에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. 늦게 시작할수록 이 선을 넘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리니까요. 다시 말하지만 오늘 진짜로 볼 건 누가 몇 퍼센트 더 벌었냐가 아니에요. 내가 돈을 먹여 살리던 구조가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넘어가는 그 순간, 그게 핵심이에요. 그리고 QLD는 그 선을 2년이나 먼저 당겼어요. 근데 바로 그 값이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예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. 돈이 나보다 번다는 게 시드가 커질수록 완전히 다른 무게가 돼요. 똑같은 연 10% 수익이에요. 그런데 시드가 1000만원이면 10%는 100만원, 한 해 용돈 정도죠. 시드가 1억이 되면 같은 10%가 1000만원이에요. 웬만한 보너스, 몇 달치 월급이 통째로 나와요. 시드가 5억이 되면 그 10%는 5천만원, 직장인 연봉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. 내가 일을 안 해도요. 똑같은 실력, 똑같은 10%인데 시드 체급에 따라 그게 용돈이 되기도 월급이 되기도 연봉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30대에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 몇 퍼센트 더 먹냐 자랑이 아니에요. 이 시드 체급을 얼마나 빨리 키우냐예요. 그리고 시드를 빨리 키우려면 버는 돈을 계속 모으면서 성장하는 쪽에 태워야 하고요. 오늘 제가 QQQ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같은 10년 동안 각 선택지는 폭락도 겪었어요. 계좌가 고점 대비 얼마나 깨졌는지 봤더니 VO는 최악일 때 마이너스 17%, QQQ는 마이너스 28%, 견딜만 하죠. QLD는 마이너스 58%, 계좌가 반토막을 넘어 거의 60% 가까이 녹았어요. 몇 년을 모은 돈이 눈앞에서 반 넘게 사라지는 걸 봐야 했어요. 마일스톤을 2년 당긴 값이 바로 이 마이너스 58%예요. 그런데 이 마이너스 58%가 레버리지 위험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QLD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상품이에요. 그래서 큰 하락과 높은 변동성이 오래 이어지면 손실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깊게 파입니다.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될수록 원래 지수보다 더 갉아먹히거든요. 특히 닷컴버블처럼 나스닥 자체가 몇 년씩 무너지는 환경이었다면 우리가 방금 본 지난 10년간은 완전히 다른 투자가 됩니다. 실제로 그 시절엔 레버리지도 아닌 QQQ만 매달 부었어도 10년 뒤에 겨우 1.2배였어요. 10년을 넣었는데 원금 근처였다는 거죠. QLD였다면 회복은 그보다 훨씬 멀었을 거고요. 그러니까 QLD의 6배는 공짜가 아니에요. 마이너스 60%, 아니 그 이상도 안 팔고 버틸 수 있느냐, 그게 청구서예요. 레버리지는 잠깐 빼고 VO랑 QQQ만 다시 봅시다. 여기에 오늘 판정의 열쇠가 있어요. 지난 10년으론 QQQ가 VO보다 900만원 더 벌었죠. 그런데 기간을 16년으로 늘리면 격차가 더 벌어져요. QQQ가 6.1배, VO가 4.1배. 시간이 길어질수록 QQQ가 VO를 더 크게 앞서는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30대는 시간이 가장 많은 나이거든요. 20년, 30년을 굴릴 수 있어요. 시간이 길수록 유리한 쪽이 QQQ라면 그 시간을 가장 많이 가진 30대야말로 QQQ를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단 이건 지나온 구간의 데이터예요.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
오늘은 성향대로 고르세요로 안 끝낸다고 했죠. 제 답을 드릴게요. 저라면 30대엔 QQQ를 중심에 둡니다. 시간이 길수록 벌어지는 게 QQQ고 그 시간을 제일 많이 가진 게 30대니까요. 30대의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인데 시간이 제일 많을 때에 제일 안전한 VO만 담는 건 그 무기를 안 쓰는 거예요. QLD는 감당이 되면 일부만, 전부가 아니라 일부요. QLD는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60%를 견디고 회복할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. 그 시간이 있는 게 딱 30대고 45이 넘어가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답이 바뀌어요. VO는 틀린 게 아니에요. 다만 VO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,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의 답이에요. 그때부턴 덜 흔들리는 게 진짜 중요해지거든요. 정리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QQQ, QLD 쪽으로, 나이가 들수록 VO 쪽으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무기를 고르는 거예요. 처음에는 내가 매달 계좌를 키웁니다. 그런데 계속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역할이 바뀝니다. 내가 넣는 돈보다 계좌 스스로 벌어온 돈이 더 커져요. 저는 30대 투자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. 10만 원으로 당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동만 돈을 버는 구조에서 내 자산도 함께 돈을 버는 구조로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 것. 그래서 제가 다시 30살이라면 QQQ를 중심으로 꾸준히 모으겠습니다. QLD는 큰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일부 활용하고요. 처음 몇 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부터 계좌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. 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. 지금까지 여의도 아빠였습니다.